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 10분입니다. 오늘 엄청난 시세가 나타났던 날인데요. 오늘 시세는 기사 제목에 보시면 팬데믹 9.11을 압도한 침체 공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해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세는요, 오늘 같은 시세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날, 그런 날 정점이나 혹은 그 전날 정도, 하여튼 위기의 정점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세라는 겁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시세는 10년 혹은 15년 주식을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구경할 수 있는 엄청난 시세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시세를 우린 2020년 3월 달에, 워낙 지금 우리가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3월 달에 이런 비슷한 시세를 한번 겪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가 좀 더 셌어요. 2020년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세는 그보단 조금은 약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엄청난 시세인 건 분명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굉장하다라는 걸 일단 좀 알아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굉장한 날에 제가 좀 영상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이제 집을 좀 비웠었는데요. 오늘 돌아오는 날이었고 잘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갖고 전국을 운전을 하면서 지금 몇 개 도를 떠돌다가 이제서야 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종일 사실 HTS도 잘 못 보고 시세도 잘 못 보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마감해갖고 지금 이제 HTS를 지금에서야 컴퓨터를 막 본 겁니다. 이런 날 좀 함께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좀 함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얼렁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상시처럼 그냥 막 떠들면 오늘은 할 말이 많아갖고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고, 오늘은 좀 할 이야기가 많으니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좀 켜서 여기다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왜 폭락했는지 일단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아야지 해결도 나타나는 거니까 폭락의 이유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폭락의 이유는요, 주식 고평가 논란이에요. 고평가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AI 쏠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PBR이 높다든가 PER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주말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식 고평가 논란이 조금 오늘 더 점화가 되기도 했죠. 하여튼 주식 시장이고 뭐고 일단 전반적인 투자 같은 경우는 비싸면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싸면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근데 주식이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그 금리나 기대와 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엔비디아 기대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주식 고평가 논란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하고 AI만 올랐었죠. 쏠림도 또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매우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락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주요 이유로 이걸 설명을 하고, 저는 이걸 주요 이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만 갖고 빠지지는 않았죠. 뭔가 트리거가 있긴 있었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데는 이제 주식 고평가 논란에 더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 목요일날 ISM 제조업 지표인가 뭔가가 발표됐는데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금요일날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경제 끝났다, 미국 경제 침체로 간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 퍼져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냥 투매가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주식이 비싸다라는 게 일단 메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주식이 비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뭔가 팔아치울 이유가 필요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까지 등장했댄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팔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폭락의 이유는 A다. 주식 고평가 논란이 가장 이번 폭락의 주요 원인이다 싶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온갖 악재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화 관련된 이슈들 아시죠? 엔캐리 청산 우려 그런 것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근데 엔캐리 청산이 돼서 시장이 안 좋다 그런 거는 제 생각에 주식 고평가와 A와 C는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이슈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슈는 주식 고평가다. 주식 고평가,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엔캐리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되면서 폭락이 조금 더 낙폭이 커졌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엔화도 중요한 요소예요. 엔화도 어떤 이번 투매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잡다한 거 다 있죠. 하여튼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에 불이 붙었다, 전기차 섹터 안 좋겠죠. 또 그리고 주말 중간에 엔비디아가 납품이 지연됐다, 이런 소식들 아마 주말 동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외에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A예요.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A입니다. 주식이 비싸다라는 게 이번 주식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B도 약간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단은 폭락의 원인, 폭락의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까지 해갖고 막 폭락, 투매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혹은 지금 일단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 폭락 근데 이후가 되니까 사실 약간 좀 변화가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 투매 진행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ABCD에 관련된 이런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그 주식 고평가 논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폭락이 거의 준금융위기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어쩌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생긴 그런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 중기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졌다고 보입니다. 장기적인 메리트까지는 제가 솔직히 그건 감히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소한 이런 폭락으로 단기, 중기적인 메리트, 잘하면 장기적인 주식의 저가 메리트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락으로 인해서 고평가 논란이었다. 고평가 논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주식이 빠지면 됩니다. 물론 고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이 따라와도 되죠. 근데 어느 세월에 실적이 따라옵니까? 주식이 빠지는 게 가장 빠르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주식이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평가 논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폭락 사태가 잘 끝나기만 한다면요, 지금 폭락한 건 오히려 거꾸로 주식 상승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사실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건 짧게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길게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요일날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지표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 침체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샴 룰에 부합했다라고 지난 고용지표가, 그런 거를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날에 말씀드렸는데, 샴 룰을 만든 샴 교수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지표에 부합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지표가 부합했으니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나 미국 재무부에 있는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처를 잘하면은 막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은 미국 경제가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인가 나왔어요. 이거 침체화하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용지표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고용지표 그 자체도 조금 낮긴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정도면 평균적인 값에 가깝다라고 연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진 거지,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서, 지난 옛날처럼 SVB 은행이 망해서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리먼 브라더스가 망해가고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폭락한 거는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실체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때는 맞습니다. 그죠? 오랜 고금리로 사람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인정은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질 만한 이슈냐 라는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우려일 뿐이다, 실체는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사실 뭐 위에서 제가 ABCD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떤 시세들이 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 생각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금리 급락입니다. 금리가 급락했다. 특히 뭐가 급락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폭락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지금 이제 금리가 급락했다라는 걸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죠. 중소기업들. 뭐 예를 들어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회사가 당장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는 잘 나가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짱짱하단 말이에요. 금융위기는 어디서 난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저신용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갖고 여기서부터 부도가 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이제 애플이 망해서 갑자기 금융위기가 나고 그런 거는 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약한 부분인데, 약한 사람들이 왜 약합니까? 고금리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약한 건데, 이번에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금리도 따라서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금리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지금 고금리에 시달리던 그 약한 경제 주체들이 금리가 급락함에 의해서, 물론 어느 정도 좀 시차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연명할 수 있게 금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게 오히려 지금 폭락으로 인해서 많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투매가 나타나고 나서 좀 좋아진 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시장이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당장 망할 것 같다. 지금 당장 공포가 지금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런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근데 어쨌든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세는 너무나 강합니다. 이 좀 전에 연합뉴스 제목에서도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준금융위기급, 뭐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급, 뭐 이 정도 시세가 지금 등장한 거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시세로 인해서 이거는 기술적 측면에서 이거는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좀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영상 녹화하기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좀 글을 좀 쓰긴 썼는데, 기존 전략을 좀 유지한다라고 좀 쓰긴 썼는데, 약간 좀 그 전략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될지도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제가 좀 전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단기, 중기적으로는 뭐라 말씀드렸죠? 단기, 중기적으로는 지금은 주식이 이미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리면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중기적으로는 눌림시 매수, 장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좀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오늘까지의 폭락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하필이면 오늘 준금융위기급 엄청난 시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생각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지금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락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잖아요. 어쨌든 간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작스럽게 단서를 좀 달아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양책이 등장하지 않으면, 부양책이 없다라면은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세의 영향을 오래 받는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 중기적으로도 제 생각엔 이거 충분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하방을 보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정석적인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약간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약간 지금 좀 저도 아리까리한데요. 아직 저도 생각이 좀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는 만약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은 차라리 엄청난 어떤 주식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투자의 절호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 기술적인 이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좀 그림을 좀 그려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지금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첫 번째 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갑작스럽게 투매가 쭉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중요한 이 시세의 시작점까지 지금 다 깨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차분차분하게 한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단 1, 2주일 만에 혹은 하루 이틀 만에 이걸 한 번에 깨고 한 파동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연준이나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양책을 쓰지만 않는다면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시장이 좀 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올라도 빠지고 올라도 빠지고 올라도 빠지고 당분간은 이럴 수 있다. 다만 근데 이게 한 파동으로 지금 쭉 빠져버리면서 하락의 에너지를 한 번에 좀 소진시켜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이번에 단기 바닥 어딘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바닥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면서 당분간 이제 또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부분은 일단은 일단 요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아직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측면을 일단 조금 더 보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늘의 대폭락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확 꺾여버려가지고 어쨌든 탄력이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 뭐 이런 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올라오면은 반등심에도를 조금 좀 하는 게 이게 이제 정석이 될 겁니다. 정석이. 다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저도 아직은 확실히 뭐 도장은 잘 못 찍겠는데, 이 정도가 지금 금융위기급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는 일단 당분간 만약 어딘가 단기 바닥이 나온다라면은 큰 박스권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매도세가 좀 더 우세한 큰 박스권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버리면은 쉽게 탄력적으로 올라오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석적인 건 반등심에도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일단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거의 그죠? 금융위기급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더 폭락을 하기에는 뭔가 이를 정당화시켜야 되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를 정당화시킬 만한 재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솔직히 반등시 매도가 뭐 정석이란 말씀은 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빠질 때마다 주식을 사보겠다 이런 생각도 뭐 솔직히 못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핵심적으로 들으셔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 이겁니다. V자형 급반등을 일단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폭락에 대한 영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조한 구간이 펼쳐질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주식을 모으는 전략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정석적인 전략은 뭐다? 어쨌든 하락이 더 센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정석적인 전략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뭐 주식을 뭐 모아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을 사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주식이 이번에 폭락했기 때문에 또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번에 폭락할 때마다 주식을 모은다, 이 정도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V자형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식 매수하지는 말자 이거. 또 그리고 시장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웬만큼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빠지고 있을 때 또 따라가면 또 이것도 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반등시 매도와 눌림시 매수 이런 게 이제 맞지. 아무튼 주식 올라간다고 따라 사지 마시고 주식 떨어진다고 따라서 팔지 마시고 그게 좀 가장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주식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금융위기급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은 지금 이런 생각들은 다 어느 정도 나는 주식을 좋은 가격에서 사볼 거야. 나는 저점, 이번 폭락장의 저점을 잡겠어라는 불손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베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지금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꾹 참으시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단 일반인이라면 저점 못 잡는다, 고점 못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폭락장에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언젠가 긴 아랫꼬리가 단 양봉이나 아니면은 뭐 5일선 위를 안착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등장하고 나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를 하는 거지. 이런 의미 있는 어떤 매수의 신호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저점을 지금 여기서 그냥 막연히 이 정도면 주식 싸다 사도 되지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좀 약간 손이 간지럽긴 하더라고요. 아까 점심 먹는데 텔레비전 뉴스 잠깐 나오고 있는데 YTN 나오고 있는데 뭐 서킷 브레이크, 뭐 사이드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주식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밥 먹다가 문득 들긴 들었는데 근데 그죠? 다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밥만 열심히 먹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매수는 이런 봉이 등장하고 나서 의미 있는 게 등장하고 나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일단 쭉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뭐 나머지 특별한 거를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대부분 뉴스들이 다 그냥 감정적인 소식들이라 가지고요. 제가 뭐 딱히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공포가 굉장히 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폭락이 나온 거고 아무튼 이런 대폭락이 지금 어마어마하긴 했다. 그래서 보시면 빅스가 지금 아직 미국 증시 개장 안 했는데 5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얘를 매도 치거나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난 시세가 등장한 게 맞긴 맞습니다. 빅스 지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준금융위기 코로나급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80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찍힐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용히 빅스가 죽을 수도 있지만 80까지도 못 가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식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분명히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점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양봉이 나와줘야 주식을 우리가 매수하는 겁니다. 막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굉장히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들은 있는데 이런 거 저점 잡으려고 막 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보시면 V코스피가 110%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보기 힘든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예측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는 시세라 갖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깜짝 시세가 등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뭘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세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 V코스피가 70일까지 올랐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시세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때와 비슷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때와 상황이 어떠냐? 이때 막 각종 온갖 나라들이 다 국경을 문을 닫고 사람들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면서 돈을 못 쓰게 만들어 갖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샵룰이 처음으로 부합을 했을 때 실업률이 14%, 15% 이랬어요. 지금 샵룰 부합했는데 실업률 얼마다? 4.3입니다. 실업률이 4.3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샵룰이 부합한 거는 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샵룰이 부합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경제나 이런 상황이 2020년 3월,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식적인 메리트나 어떤 주식의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편이고 지금의 이런 폭락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하나 더 빠질 수 있다. 그죠?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시장이 눈이 돌았어요. 이 파생 상품이 이미 한번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눈이 한번 획 돌았기 때문에
일단 함부로 저점 잡으시려 하면 안 되고, 이미 주식이 싸지만 더 싸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빠진다, 그래서 막 빅스가 80까지 간다, 그러면 어쩌면 제 생각엔 장기적으로도 튼튼한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것까지는, 사실 이런 시세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예측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런 시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매우 일단 저도 좀 고민이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정리 중인 과정이고, 어쨌든 그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딱히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방 베팅도, 지금 상황에서 상방 베팅도, 지금은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죠? 위험 관리나 하면서 현금이나 붙들고 잘 보는 겁니다. 누군가 더 사주면, 누군가 막 주식을 사줘서 양봉을 만들어내면 우린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거래량도 없죠. 거래량 없는데 막 대폭락을 하고 있고 이런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풋옵션이 1200억 찍혔어요. 이거를 제가 이런 숫자를 본 게 지난 10년, 15년 새 한 이틀, 3일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통상 풋옵션이 이렇게 초대박을 치면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이거 음봉 극복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단기,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쯤 되면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당분간은 좀 맞는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바꿨습니다. 물론 근데 이쯤 빠졌으면 장기적으로는 주식 가격에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로 대응하실 분들은 해도 되는데 막 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좀 드렸어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풋옵션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이 외국인이 참고로 제 생각에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결국 플러스 1조 원 정도 찍혔거든요. 플러스 9,440억. 이게 장 초반에는 제가 안 그래도 엄청난 대폭락을 보면서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금액을 좀 볼게요. 외국인 선물 보시면은 이래요. 12시, 제가 밥 먹고 있을 시간이네요. 사이드카 걸릴 때까지 외국인이 1조 원을 팔고 있었어요, 선물을. 근데 제가 밥 먹고 나니까 다시 다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3천억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요. 이거 좀 약간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외국인 매도와 이게 동반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날 외국인은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너무 지금 풋옵션 시세가 강해가지고 이 추가로 더 빠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포지션을 확 바꿨죠, 순식간에. 요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닥이 나온다 그런 걸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이 손바닥을 확 뒤집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런 거 딱히 볼 거 없죠, 그죠? 어차피 오늘 투매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이런 투매 상황에서는 추세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고요.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 당장 이렇게 V자로 막 극복하기는 일단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V자로 이렇게 극복하는 거는 이런 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이 정도 가격대면 일단 웬만한 가격적인 매력은 생겼거든요. 잘하면 이쪽 부근이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장에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일단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시장이 굉장하네요. 옵션 시장이 오늘 보시면 외가 옵션은 심지어 플러스로 마감되기도 했거든요. 외가 콜 옵션들이 지금 참고로 참 보시면 이 풋옵션 등락률이 여기 나오지도 않네요. 지금 몇천 프로, 다들 7,000%, 8,000%, 9,000% 가까이 시세가 났다라는 거. 이게 금요일 날에도 이런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까지도 이런 시세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 시세는 어쨌든 굉장히 역대급, 초역대급 시세고, 하여튼 옵션에도 상한가가 있는데 일부는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날 하여튼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인 바닥 나오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바닥 가능성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세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급 시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죠. 이 콜이 웬만하면 다 죽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풋옵션 이렇게 콜 외가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독특한 시세거든요. 그만큼 지금 파생상품 시장이 뭔가 너무나 좀 움직임이 좀 격해가지고
조금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로 좀 어쨌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되지? 하여튼간 뭐 이런저런 좀 특이한 점들 좀 체크 말씀을 좀 드렸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양봉이 튀어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강력한 매도세 등장한 건 맞기 때문에 당장 뭐 주식 매수를 하거나 그런 거는 당분간은 좀 보류.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약간 이런 느낌. 2018년도거든요. 이게 S&P 지수고요. 2018년 2월달 모습입니다. 2018년 2월달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한 투매가 나오니까 그 뒤로는 올라오더라도 제한적 한동안 약세가 이어지다가 충분히 바닥 테스트를 거치고 워낙 강력한 매도세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바닥 따지기를 충분히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장대 음봉을 한 번에 극복하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잘 극복하면은 중장기적인 상승장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양책 같은 게 강하게 나온다면, 물론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파월이나 옐런이 지금 여기서 부양책을 쓸 명분이 없어요. 뭐 기업이 망한 게 아니고 은행이 망한 게 아니라 부양책 쓸 명분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깜짝 이런 것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2020년 이런 V자형 급반등 가능성은 일단 좀 낮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일단 바닥 나오지 않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제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막 이제 초대박이 나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 이제 만약에 이제 기회가 와갖고 여기서 매도세가 잘 확인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매도 치면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먹을 수 있는 이런 대박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빅스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고 더 치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빅스 80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강하다. 이거 워낙 비이성적인 시세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뭐 예측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건 눈에 보이는 대로 어쨌든 뭐 양봉이 나오거나 해야 뭐 반대적인 생각을 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함부로 매수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변동성 지수 잘 올라가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채권도 막 지금 금리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간다라고 반대로 베팅하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오늘 생각보다 잘 버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들 빠졌겠지만은 중국 증시는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 4% 5% 막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걸릴 때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 1.5%, 뭐 A50 지수 0.5% 빠졌으면 대박이죠. 예.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투매가 나왔는데 얘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상황에선 주식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주식 고평가 논란이 이 증시 폭락을 만든 거라 말씀드렸죠.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친구들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리는 게 중국 관련된 자산들 잘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5월 달부터 얻어맞았고 5월뿐만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얻어맞았고 지금 하락을 극복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중국 고평가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PMI 지표 발표했는데 중국 PMI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괜찮은 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중국 홍콩이 됐든지 아니면 중국 뭐 본토 A50 지수가 됐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들 오를 때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또 2차전지 이런 친구들도 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투매가 나오니까 얘네들도 다 빠지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뭐 2차전지 친구들이 오늘 보시면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면은 양반이죠, 그죠? 물론 삼성 SDI는 폭락이 나왔지만은 뭐 에코프로나 이런 친구들이 폭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는 좀 다음번 차기 주도주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차전지 그런 것들이 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러셀 지수는 안 되겠다 싶죠. 러셀 지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현금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여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지 경기 침체가 나타난 건 아니니까
보시다시피 달러화는 또 약세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트렌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달러는 또 약한,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다? 1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찐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침체 냄새만 풍기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런 모습은 엔화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죠. 엔화가 오늘 대폭락해 갖고 142엔까지 떨어진 것도 뭐 원화 강세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뭐였죠? 저기 위안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오늘 대폭락했고, 하여튼 아시아권 통화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합니다만 진짜 경기 침체였어 봐요. 얘네가 과연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시아권 통화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경기 침체였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아마 1420원, 50원 이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여튼 평상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단지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거고, 뭐 그죠? 네,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거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자산들이 좀 움직이면서 지금 이런 발작이 나타나는 것 같지, 눈에 띄는 실체 이런 건 일단 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워렌 버핏이 주식 팔았다, 그런 소식 이미 다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미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평가 논란 이런 거는 엔간하면 일단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좀 주절주절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